낡고 육중한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안톤 킴의 저택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기운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다. 정원 곳곳에 심어진 거대한 소나무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마치 거인처럼 우뚝 서 있었고, 저택의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와 그 속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안톤 킴. 그는 거대한 제약회사의 총수이자 은둔의 사업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은 맹견 훈련 전문가들조차 포기한 거대한 shepherd.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안톤 킴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듯 사납고 공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그림자에게 도전할 용감한 이가 나타날 수 없으리라 확신했고, 오늘 밤에도 엄청난 금액의 돈을 걸고 내기를 벌였다. 그 누구도 그림자를 길들일 수 없으리라는 오만함이 그의 눈빛에 가득했다. 그때 저택의 정문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섰다. 그것은 18살 소녀 김수아였다. 수아는 해맑은 미소를 지닌 다운 증후군 소녀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인형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어떤 편견이나 차별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소녀였다. 아니, 오히려 평범함을 뛰어넘는 특별한 소녀였다. 그녀는 동물을 사랑했고, 특히 상처받은 동물들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가진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오늘 밤, 그녀는 동물보호소에서 실종된 유기견을 찾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 동물보호소 소장은 수에게 그 유기견이 안톤 킴의 저택으로 끌려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해 주었다. 수아는 낡은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저택의 웅장함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실종된 유기견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숲길을 따라 저택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때 저택 뒤편에서 거대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컹컹 하는 사납고 거친 소리였다. 수아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그 소리에서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 수아는 짖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저택 뒤편에는 낡은 훈련장이 하나 있었다. 훈련장 안에는 거대한 shepherd 한 마리가 쇠사슬에 묶인 채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림자였다. 그림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마치 자신을 가둔 세상에 분노하는 듯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의 주변에는 훈련사 몇 명이 멀찌감치 떨어져 그림자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림자는 더욱 거칠게 날뛰었고, 쇠사슬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안톤 킴은 훈련장 한 구석에 서서 그림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때, 내가 말했지 않나? 저 녀석을 길들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돈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는 주변의 훈련사들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때 훈련장 문이 열리고 수아가 들어섰다. 훈련사들은 예상치 못한 수아의 등장에 당황한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안톤 킴 역시 수아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짜증이 뒤섞였다. 아가씨, 여긴 위험해요. 당장 나가세요. 훈련사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수아는 훈련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그림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의 눈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보았다. 그림자는 마치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 듯 보였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그림자에게로 다가갔다.
훈련사들은 수아의 무모한 행동에 경악했다. 안톤 킴의 얼굴은 굳어졌다. 저 소녀를 당장 막아 위험해. 안톤 킴이 소리쳤다. 하지만 수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림자의 눈을 응시했다. 그림자는 수아의 등장에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지만 수아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인형이 들려 있었다. 그림자, 괜찮아. 아프지 마. 수아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러웠다. 그림자는 수아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사나웠지만 수아의 눈에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따뜻함에 그는 알 수 없는 혼란을 느꼈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그림자의 코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다. 그녀의 온기가 그림자에게 전해졌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맹렬하게 지저대던 그림자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의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고 그의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의 손에 들린 인형을 킁킁거리며 냄새 맡더니 이내 인형을 물고 수아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림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듯했다. 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맹수가 아니었다. 상처받고 외로웠던 한 마리의 강아지일 뿐이었다. 안톤 킴과 훈련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아와 그림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 누구도 길들이지 못했던 맹견 그림자가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화되어 울고 있다니. 안톤 킴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냉정하고 오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혼란과 충격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안톤 킴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아는 그림자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수아는 그림자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그림자의 과거였다. 그림자는 어릴 적 학대당하고 버림받아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안톤 킴 역시 그림자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림자를 그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만 여겼을 뿐이었다. 그림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가족에 대한 갈망이 숨겨져 있었다. 수아는 그림자의 과거를 알게 되자 그녀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다. 그녀는 그림자를 더욱 꽉 안았다. 그녀는 그림자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안톤 킴은 수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남아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수에게서 알 수 없는 순수함과 특별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떠올리는 듯했다. 아가씨,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안톤 킴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부드러웠다. 수아는 안톤 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다. 저는 수아예요. 그림자 아저씨의 친구예요. 안톤 킴은 수아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친구,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갔다. 그는 평생을 돈과 권력을 좇으며 살아왔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서 맹렬하게 지저대던 그림자가 아닌 순종적인 강아지처럼 변해버린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아의 특별한 능력에 놀랐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날 밤 안톤 킴은 자신이 걸었던 거액의 돈을 모두 수에게 건넸다. 하지만 수아는 돈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안톤 킴은 수아의 순수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그는 수에게 그림자의 훈련을 부탁했다. 수아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림자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날부터 수아는 안톤 킴의 저택에 머물며 그림자를 돌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림자와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그림자와 함께 놀았다. 그림자는 수아의 곁에서 점차 상처를 치유하고 밝고 명랑한 강아지로 변해갔다. 안톤 킴은 매일 아침 그림자와 수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점차 미소가 걸리기 시작했다. 그의 차갑고 냉정했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번져 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안톤 킴의 저택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안톤 킴의 탐욕스러운 조카. 민주는 안톤 킴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그는 수아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가 안톤 킴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수아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의 순수함을 이용하고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악용하려 했다. 안톤 킴은 민준의 속내를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수아와 그림자의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안톤 킴의 저택에 온 후 수아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그녀는 숲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그림자와 함께 넓은 정원을 산책했다. 그림자는 더 이상 사납게 짖는 맹견이 아니었다. 수아의 곁에서 그림자는 마치 순한 양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의 손길에 부드럽게 몸을 비볐다. 그림자의 눈빛은 외로움과 고통 대신 사랑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아는 그림자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그림자 역시 수아의 존재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찾은 듯했다. 안톤 킴은 매일 아침 그림자와 수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차갑고 냉정했던 얼굴에는 점차 미소가 걸리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의 순수한 마음과 그림자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수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온기와 감정을 되찾는 듯했다. 안톤 킴은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 했다. 값비싼 옷과 장난감, 그리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 했지만 수아는 물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가 행복하게 뛰어노는 것을 보며 만족했다. 그림자, 아저씨, 행복해. 수아는 그림자의 털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다. 그림자는 멍하고 짧게 짖으며 수아의 얼굴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안톤 킴은 그림자와 수아의 교감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을 돈과 권력을 좇으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림자는 그에게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그림자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맹견으로만 키웠을 뿐이었다. 수아는 그런 그림자의 상처를 단숨에 알아보고 치유해 주었다. 안톤 킴은 수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가치를 배우는 듯했다. 그는 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거대한 제약회사를 일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외로워야 했는지, 그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수에게 모두 보여주었다. 수아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고 때로는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안톤 킴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는 수에게서 알 수 없는 위로와 치유를 받았다. 아저씨, 이제 아프지 마요. 그림자도 아프지 마요. 수아는 안톤 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다. 안톤 킴은 수아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수에게서 진정한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그는 수아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안톤 킴의 저택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안톤 킴의 탐욕스러운 조카. 민주는 안톤 킴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안톤 킴의 유일한 상속자였지만 안톤 킴은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민주는 안톤 킴의 마음을 사로잡은 수아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가 안톤 킴의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민주는 수아의 순수함과 다운 증후군이라는 약점을 이용하려 했다. 민주는 저택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매수하여 수아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 그는 수아가 유기견을 찾기 위해 안톤 킴이 저택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이 사실을 이용하여 수아를 공용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훈련장 한 구석에 낡은 우리 하나를 설치하고 그 안에 굶주리고 사나운 들개를 풀어놓았다. 그리고 수에게 그 안에 유기견이 갇혀 있다고 속여 유인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수아씨, 저기 훈련장 안에 수아씨가 찾는 유기견이 갇혀 있어요. 빨리 가서 구해줘야 해요.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아는 민준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림자는 수아의 뒤를 따랐다. 훈련장 안에는 민준이 설치한 낡은 우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우리 안에서는 사나운 들개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들개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수아는 들개의 눈에서 고통과 분노를 보았다. 그녀는 들개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아프지 마. 민주는 훈련장 문 뒤에 숨어 수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수아가 들개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기다렸다. 그렇게 되면 수아는 저택에서 쫓겨날 것이고 안톤 킴의 마음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아는 들개에게 손을 뻗었다. 그림자는 수아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들개는 수아의 손길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수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그림자가 쏜살같이 움직였다. 그림자는 들개에게 달려들어 들개의 목덜미를 물었다. 들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림자는 들개를 제압하고 수아를 보호했다. 민주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의 움직임에 당황한 듯 훈련장 문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였다. 이런 젠장, 이게 무슨 짓이야? 안톤 킴은 그 순간 훈련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민준의 악행과 수에게 닥친 위험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 놈이 감히 수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어. 민준은 안톤 킴의 분노에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삼촌, 저는 그저 수아 씨가 유기견을 찾는다고 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의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안톤 킴이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안톤 킴은 민준의 뺨을 때렸다. 둔탁한 소리가 훈련장 안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안톤 킴은 수에게로 향했다. 괜찮니 수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림자를 꽉 안았다. 그림자는 수아의 품에 안겨 안톤 킴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안톤 킴은 그림자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충성심과 수아를 향한 사랑을 보았다. 그는 그림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톤 킴은 민준의 모든 악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민준은 경찰에 체포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안톤 킴의 재산을 노리고 수아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민준의 악행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안톤 킴은 민준과의 관계를 끊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안톤 킴은 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수아, 너는 내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었어. 나는 평생을 돈과 권력만을 좇으며 살아왔지만 너는 내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려주었어. 이제 나는 너와 그림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안톤 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림자 역시 안톤 킴과 수아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가족이 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함께 꿈꾸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안톤 킴은 수아의 순수함과 특별한 능력에 감동했고 수아는 안톤 킴의 곁에서 그림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안톤 킴의 저택은 이전의 냉랭하고 위압적인 분위기 대신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수아가 온 이후로 저택 곳곳에는 그녀의 맑고 순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림자의 활기찬 발소리가 뒤따랐다.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에 갇히지 않고 정원과 저택 안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그의 눈빛은 수아와 안톤 킴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빛났고 그들의 든든한 수호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안톤 킴은 수아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아와 그림자에게서 얻은 따뜻한 마음을 사회에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제약회사의 수익금을 이용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동물보호소와 장애 아동시설에 막대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직접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고 언론은 그의 선행을 대서특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어느 날 오후 안톤 킴은 수아와 그림자를 데리고 오랜만에 자신이 세운 제약회사로 향했다. 회사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안톤 킴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의 곁에 있는 수아와 그림자를 보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안톤 킴은 임원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재단 설립이었다. 희망재단은 소외된 이웃, 특히 장애 아동과 유기동물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안톤 킴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희망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저의 모든 재산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안톤 킴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저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에게서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임원들은 안톤 킴의 선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안톤 킴의 변화에 감동했고 그의 결정에 진심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희망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수아는 안톤 킴의 연설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안톤 킴이 자신에게서 배운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민주는 자신의 악행이 발각되어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분노했고, 안톤 킴의 재산이 희망재단에 기부된다는 소식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안톤 킴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만난 악명 높은 범죄 조직 블랙 로터스와 손을 잡았다. 블랙 로터스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민주는 블랙 로터스의 힘을 빌려 안톤 킴을 파멸시키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블랙 로터스 조직원들을 시켜 안톤 킴의 저택을 감시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다. 그들은 특히 수아와 그림자에게 관심을 가졌다. 민주는 수아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안톤 킴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는 수아를 이용하여 안톤 킴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저택의 괴한들이 침입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복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블랙 로터스 조직원들이었다. 안톤 킴은 저택의 경비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경비를 뚫고 들어왔다. 그들은 저택 안을 샅샅이 뒤지며 안톤 킴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찾아 나섰다. 수아는 자신의 방에서 그림자와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림자는 인기척을 느끼고 으르렁 하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수아는 그림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그림자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다. 그림자, 무슨 일이야? 수아가 속삭였다. 그림자는 컹컹 짖으며 수아의 손을 물었다. 그는 수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 방문이 활짝 열리고 괴한들이 들어섰다. 괴한들은 수아와 그림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들은 민준에게서 수아에 대한 정보를 들었지만 그녀의 순수한 모습과 그림자의 사나운 눈빛에 놀랐다. 이봐 그 소녀와 개를 잡아 괴한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림자는 수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괴한들에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마치 맹수처럼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괴한들은 그림자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들은 총을 꺼내 들었다. 탕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그림자의 다리에 박혔다.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수아는 비명을 질렀다. 그림자 안 돼. 수아는 그림자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림자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는 수아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수아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로 빛났다. 그때 안톤 킴이 나타났다. 그는 총소리를 듣고 자신의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괴한들이 수아와 그림자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내 놈들이 감히 내 가족에게 손을 대. 안톤 킴은 망설이지 않고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괴한들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그는 몇 명의 괴한을 쓰러뜨렸지만 괴한들의 수는 많았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안톤 킴의 몸에도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고통을 억누르고 다시 일어섰다. 그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으르렁거리며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림자는 안톤 킴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수호자였다. 그는 안톤 킴과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괴한들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안톤 킴과 그림자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적들에게 맞섰지만 결국 괴한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안톤 킴은 바닥에 쓰러졌고 그림자는 그의 옆에 쓰러져 낑낑거렸다. 괴한들은 안톤 킴과 그림자를 포박하고 수에게 다가섰다. 수아는 겁에 질렸지만 그녀는 그림자를 꽉 안았다. 괴한 중 한 명이 수아의 손에서 그림자를 빼앗으려 했다. 애노아, 그림자 아저씨, 아프지 마. 수아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수아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알 수 없는 힘을 지닌 듯한 빛이었다. 괴한들은 수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괴한들은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힘에 압도당하는 듯 뒤로 나자빠졌다. 안톤 킴은 수아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그는 수에게서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느꼈다. 수아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빛은 괴한들을 집 밖으로 밀어냈고 괴한들은 혼비백산하여 저택을 벗어났다. 안톤 킴은 수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수아, 괜찮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림자는 수아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다리에서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다. 수아의 알 수 없는 힘이 그림자의 상처를 치유해 준 것이었다. 안톤 킴은 수아를 꽉 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동과 함께 깊은 사랑이 피어났다. 그는 수아의 특별한 능력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그는 수아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과 블랙 로터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수아와 그림자를 영원히 지켜줄 것을 다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안톤 킴의 저택은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처럼 적막했다. 부서진 창문과 흩어진 가구들이 밤사이 벌어진 격렬한 싸움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안톤 킴의 마음은 평온했다. 수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알 수 없는 빛이 괴한들을 물리쳤고 그림자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안톤 킴은 수아의 특별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선한 기운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수아를 꼭 안았다. 괜찮니? 수아 아픈 곳은 없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함께 진심으로 가득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해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림자는 수아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다리에서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고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다. 수아의 능력이 그림자를 치유해 준 것이 분명했다. 안톤 킴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는 수아의 능력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다운 증후군이라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 살아온 소녀가 이토록 놀라운 힘을 지녔다니. 그는 수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수아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그녀의 순수함과 특별한 능력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안톤 킴은 저택의 모든 경비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수아와 그림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민준과 블랙 로터스 조직이 다시 찾아올 것을 예감했다. 그들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안톤 킴은 수에게 자신이 어젯밤 본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수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녀는 안톤 킴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안톤 킴은 수아의 순수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수아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 대신 그녀의 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희망재단의 활동을 더욱 확장하여 소외된 이웃, 특히 상처받은 동물들을 돕는 데 집중했다. 그는 수아와 함께 동물보호소를 방문하고 아픈 동물들을 돌봤다. 수아의 손길이 닿으면 아픈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안톤 킴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안톤 킴이 재산을 희망재단에 기부하고 수아와 함께 자선사업에 나서는 것에 분노했다. 그는 안톤 킴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블랙로터스 조직과 함께 안톤 킴의 회사를 위협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언론을 통해 안톤 킴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언론은 민준의 거짓 정보를 그대로 보도했고 안톤 킴의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안톤 킴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제약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시민들은 안톤 킴에게 등을 돌렸고 그의 자선사업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안톤 킴은 민준의 음모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평생을 일궈온 자신의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왔다. 그는 수아와 그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수아는 안톤 킴의 슬픔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괜찮아. 수아랑 그림자가 옆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다. 그림자 역시 안톤 킴의 발치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안톤 킴을 위로하는 듯했다. 안톤 킴은 수아와 그림자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그들에게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는 민준의 악행을 밝혀내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것을 다짐했다. 안톤 킴은 민준의 거짓 정보를 반박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민준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고 안톤 킴의 목소리는 세상에 전달되지 않았다. 안톤 킴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민준의 비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이 블랙로터스 조직과 손잡고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안톤 킴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검사였던 박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안톤 킴의 결백을 믿었고 그를 돕기로 약속했다. 박 변호사는 민준과 블랙로터스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고 마약 밀매와 불법 도박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러던 중 박 변호사는 민준이 블랙로터스 조직과 함께 안톤 킴의 회사를 파산시키기 위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안톤 킴의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민준의 탐욕과 권력욕이 있었다. 안톤 킴은 민준의 악행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민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것을 다짐했다. 그는 수아와 그림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어느 날 밤, 안톤 킴은 민준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준의 은밀한 아지트로 잠입했다. 아지트는 도심 외곽의 낡은 창고 건물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안톤 킴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민준의 책상을 뒤져 중요한 서류와 USB를 찾아냈다. USB에는 민준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었다. 그때 아지트 내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블랙 로터스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이런, 삼촌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안톤 킴은 민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민준 내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내놈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민준은 안톤 킴의 말에 비웃으며 총을 꺼내 들었다. 웃기는 소리 내놈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내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 순간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민준은 그림자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른 조직원들이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림자는 으르렁거리며 조직원들에게 맞섰다. 그의 눈빛은 안톤 킴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로 빛났다. 안톤 킴은 그림자의 도움을 받아 민준과 조직원들에게 맞섰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적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많았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안톤 킴은 몇 번의 위험한 순간을 넘겼지만 그의 몸에도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그림자 역시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민준과 블랙 로터스 조직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젠장 경찰이다. 일단 후퇴해.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조직원들도 서둘러 아지트를 벗어났다. 안톤 킴은 민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는 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을 다짐했다. 그는 그림자에게로 향했다. 그림자는 지친 듯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나 있었다. 안톤 킴은 그림자를 꽉 안았다. 경찰이 아지트에 도착했다. 그들은 안톤 킴과 그림자를 발견하고 놀랐다. 안톤 킴은 경찰에게 민준의 모든 악행과 USB에 담긴 증거를 모두 건넸다. 경찰은 민준과 블랙 로터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톤 킴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림자 역시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겨졌다. 병실에서 안톤 킴은 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 그림자가 다쳤어. 하지만 괜찮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아는 안톤 킴의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림자를 걱정했다. 안톤 킴은 수아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수아, 아저씨가 반드시 그림자를 지켜줄게. 그리고 민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거야. 걱정 마. 안톤 킴은 수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는 민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수아와 그림자를 영원히 지켜줄 것을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만을 좇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이었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불안한 침묵이 감돌았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그 고요를 깨뜨렸다. 안톤 킴은 병실 침대에 누워 팔에 꽂힌 링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옆 침대에서는
그림자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총상으로 인한 통증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림자의 상처를 보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림자는 안톤 킴의 충직한 친구이자 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민준과 블랙 로터스 조직에 대한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안톤 킴이 제출한 USB에 담긴 결정적인 증거와 그의 증언은 민준의 모든 악행을 명백히 증명했다. 언론은 연일 민준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고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민준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블랙 로터스 조직 역시 수사에 협조하며 민준의 배후에 있던 더 큰 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 수아는 매일 그림자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그림자의 곁에 앉아 그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림자, 괜찮아. 아프지 마. 그녀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는 그림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림자는 수아의 손길에 고통을 잊은 듯 평화롭게 잠들었다. 수아는 그림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자신의 알 수 없는 치유 능력을 사용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그림자의 상처는 놀랍게도 빠르게 아물어갔다. 안톤 킴은 수아의 특별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였다. 며칠 후 그림자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퇴원했다. 수아는 그림자를 꼭 안고 기뻐했다. 그림자는 수아의 품에 안겨 안톤 킴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눈빛은 안톤 킴을 향한 충성심과 수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안톤 킴은 그림자의 회복에 안도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안톤 킴은 민준의 음모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제약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자신의 재산을 희망재단에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과 상처받은 동물들을 돕는 데 집중했다. 그는 수아와 함께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수아의 순수한 마음과 그림자의 치유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안톤 킴은 자신이 잃었던 명예와 신뢰를 다시 되찾았다. 수아의 특별한 능력은 점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아픈 동물들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언론은 수아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기적의 소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안톤 킴은 수아의 능력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나타날까봐 걱정했다. 그는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톤 킴은 수아의 과거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아는 어릴 적 보육원 앞에서 발견된 고아였고 그녀의 부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를 버렸다는 것이다. 수아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의 진짜 부모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안톤 킴은 수아의 과거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수아가 왜 버려졌는지, 그녀의 부모는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수아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주기로 결심했다. 안톤 킴은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총동원하여 수아의 부모를 찾아 나섰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과거 보육원의 기록을 뒤지며 수아의 흔적을 추적했다. 수사는 쉽지 않았다. 수아의 출생 기록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그녀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숨기려 한 듯했다. 안톤 킴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러던 중 안톤 킴은 민준이 과거 블랙 로터스 조직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프로젝트는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생체 실험이었고 수아 역시 그 실험의 희생양 중 한 명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민주는 수아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능력을 악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다. 수아의 부모는 민준의 협박에 못 이겨 수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안톤 킴은 민준의 악행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수아의 삶을 파괴하고 그녀의 능력을 악용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임을 깨달았다. 안톤 킴은 민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수아의 부모를 찾아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아 줄 것을 맹세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밝혀내고 수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안톤 킴은 수아의 과거를 알게 되자 그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다. 그는 수아를 꽉 안았다. 수아, 아저씨가 미안해. 너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을 줄은. 수아는 안톤 킴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안톤 킴의 따뜻한 위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림자 역시 수아의 곁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안톤 킴은 민준이 수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 교도소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수아를 해치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아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수아를 보호할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안톤 킴은 잠든 수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수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이 피어났다. 수아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고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줄 것이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안톤 킴은 수아와 그림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톤 킴아의 저택 서재는 밤늦도록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이 교도소에서도 새로운 생명 프로젝트와 수아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식은 안톤 킴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과거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박 변호사가 몰래 보내준 민준의 교도소 접견 기록과 블랙 로터스 조직원들의 진술 조서는 그에게 퍼즐의 조각들을 제공했다. 수아의 과거와 민준의 악행은 생각보다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안톤 킴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진실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가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새로운 생명 프로젝트는 단순한 생체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추악한 권력형 비리의 핵심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특수 능력을 악용하려 했고 그 뒤에는 사회 고위층과 연루된 거물급 인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아의 능력, 즉 생명을 치유하고 교감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 했다. 수아의 부모 역시 이들에게 협박당해 수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아의 부모는 아직 살아있었고 민주는 그들을 이용하여 수아의 능력을 다시 통제하려 했다. 민준의 최종 목표는 수아의 능력을 이용해 불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사기극을 벌여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런 끔찍한 놈들. 안톤 킴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주먹은 무의식 중에 꽉 쥐어졌다. 그때 수아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안톤 킴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다가왔다. 아저씨, 왜 그래요 아파요?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는 안톤 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안톤 킴은 수아를 꼭 안았다. 수아,
아저씨가 미안해. 너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아저씨가 너의 진짜 부모님을 찾아줄게. 그리고 민준에게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안톤 킴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림자 역시 수아의 곁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안톤 킴은 수아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는 민준의 음모를 완전히 분쇄하고 수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안톤 킴은 박 변호사와 함께 민준의 모든 계획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 교도소 안에서도 몰래 외부와 연락하며 수아의 부모를 협박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준은 교도소 내에 자신의 신복들을 심어두었고 그들을 통해 외부와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다. 안톤 킴은 민준의 교도소 내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그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안톤 킴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교도소 내부 정보를 얻어냈다. 민준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외부의 블랙로터스 잔당들과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안톤 킴은 이 모든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민준의 교도소 내 네트워크를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했다. 민준은 교도소 내에서도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인 수아의 부모를 이용하여 안톤 킴에게 최후의 복수를 하려 했다. 그는 블랙 로터스 잔당들에게 수아의 부모를 납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안톤 킴에게 수아를 데려오지 않으면 수아의 부모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안톤 킴은 민준의 협박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수아의 부모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준의 협박은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경찰의 개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었다. 안톤 킴은 자신이 직접 수아의 부모를 구하고 민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을 결심했다. 안톤 킴은 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수아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아저씨, 엄마 아빠 구해줘요. 수아가 흐느끼며 말했다. 걱정 마. 수아, 아저씨가 반드시 구해줄게. 그리고 엄마 아빠도 다시 만나게 해줄게. 안톤 킴은 수아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안톤 킴은 민준의 은밀한 아지트로 향했다. 아지트는 도시 외곽의 낡은 폐공장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안톤 킴은 조심스럽게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안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수아의 부모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때 공장 내부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수아 부모의 목소리였다. 안톤 킴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공장 한 구석에는 수아의 부모가 밧줄에 묶인 채 갇혀 있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괜찮습니까?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안톤 킴이 조용히 속삭였다. 수아의 부모는 안톤 킴의 등장에 놀랐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일렁였다. 안톤 킴은 그들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그때 공장 내부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군.
삼촌, 역시 올 줄 알았어. 안톤 킴은 몸을 굳혔다.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블랙 로터스 잔당들이 서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내 놈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 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안톤 킴은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민준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의 코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쳤다. 블랙 로터스 잔당들이 안톤 킴에게 달려들었다. 안톤 킴은 그들에게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막아섰다. 그때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안톤 킴을 돕기 위해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림자는 괴한들을 제압하고 안톤 킴을 보호했다. 수아의 부모는 안톤 킴과 그림자의 싸움을 지켜보며 겁에 질렸다. 안톤 킴은 민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을 다짐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민준은 도망치려 했지만 안톤 킴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안톤 킴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내 놈은 모든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민준과 블랙 로터스 잔당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젠장 경찰이다. 일단 후퇴해.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블랙 로터스 잔당들도 서둘러 폐공장을 벗어났다. 안톤 킴은 민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는 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을 다짐했다. 그는 수아의 부모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안톤 킴의 도움으로 밧줄에서 풀려났다. 수아의 부모는 안톤 킴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경찰이 폐공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안톤 킴과 수아의 부모를 발견하고 놀랐다. 안톤 킴은 경찰에게 민준의 모든 악행과 수아의 부모가 납치된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은 민준과 블랙 로터스 잔당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톤 킴은 수아의 부모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수아는 부모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수아의 부모 역시 수아를 꼭 안고 흐느꼈다. 그들은 안톤 킴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딸을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저희를 구해주셔서. 수아의 아버지가 말했다. 아닙니다. 수아는 저에게 가족입니다. 안톤 킴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제부터는 함께 지냅시다. 수아와 그림자. 그리고 당신들 모두 저의 가족입니다. 수아의 부모는 안톤 킴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안톤 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날부터 안톤 킴의 저택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안톤 킴과 수아, 그림자, 그리고 수아의 부모님.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함께 꿈꾸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안톤 킴은 수아와 그림자, 그리고 수아의 부모님을 영원히 지켜줄 것을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안톤 킴의 저택은 이제 단순한 부호의 저택이 아니었다. 사랑과 웃음, 그리고 치유의 온기가 가득한 진정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다. 넓은 정원에는 수아의 맑은 웃음소리와 그림자의 활기찬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택 곳곳에는 수아 부모의 따뜻한 시선과 안톤 킴의 자상한 미소가 넘쳐났다.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함께 꿈꾸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민준과 블랙 로터스 조직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안톤 킴이 제공한 증거들과 수아 부모의 진술은 민준의 모든 악행을 명백히 드러냈다. 민준은 새로운 생명 프로젝트를 통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특별한 능력을 악용하려 했고, 그 뒤에는 사회 고위층과 연루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와 연루된 모든 공범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안톤 킴은 자신의 제약회사를 사회공헌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회사의 수익금을 희망재단에 전액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 특히 장애 아동과 유기동물을 돕는 데 집중했다. 수아의 치유 능력은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아픈 동물들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아는 기적의 소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안톤 킴은 수아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대신 그녀의 순수함과 특별함을 보호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도록 도왔다. 그는 수아와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수아의 부모는 안톤 킴의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민준의 협박에 못 이겨 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수아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안톤 킴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수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행복해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림자는 수아와 부모님, 그리고 안톤 킴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든든한 수호견이 되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났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안톤 킴과 수아의 부모님, 그리고 그림자는 저택 정원에서 소박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수아는 그림자와 함께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렸고, 수아의 부모님은 그런 딸의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안톤 킴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평생을 돈과 권력만을 좇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안톤 킴은 수아의 부모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이제 수아는 저의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수아의 부모는 안톤 킴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안톤 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오만함과 한 소녀의 순수함에서 시작된 기적과도 같았다. 안톤 킴은 돈과 권력만을 줬던 차가운 사업계에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아는 따뜻한 인간으로 변모했다. 수아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순수함과 특별한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한 남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림자는 상처받은 맹견에서 사랑받는 가족이 되었고, 수아의 부모는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함께 꿈꾸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낡은 저택은 이제 그들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보금자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을 넘어선 사랑과 용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따뜻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